반짝반짝 빛나는 잼모닝 2003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2003일차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도 트렌드 코리아 2016 355페이지예요. 0.5 선택할 수 있는 연결감. 네, 여기 읽어볼게요. 자유로우나 고독하다. 자유롭긴 한데 뭔가 고독하다 이거죠. 우리가 참 약을 먹어도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약 먹어도 7일이고 안 먹으면 일주일 간다더니 딱 맞는 것 같아요.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은 것 같네요. 네, 건강 잘 챙겨주시고요. 네, 볼게요. 평생을 독신으로 지냈던 독일의 작곡가 브람스가 했다고 전해지는 말이다. 자유로우나 고독하다가. 그죠? 자유가 치러야 할 필연적인 대가가 고독이라는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좋은 관계에 대한 욕망은 근원적이며 이는 자율성이 중요해지는 현대 사회라고 다르지 않다. 아니, 자율성을 강조할수록 이 연결감은 더 중요해지는지도 모른다. 이 연결감을 해결하기 위한 크고 작은 노력들의 총합이 바로 숫자 0.5다. 여기서 0.5는 완전한 결합이 아닌 부분적이고 선택적인 연결감을 의미한다. 이는 마치 스마트폰에 필요한 앱을 골라서 설치하듯 내 삶에 필요한 기능을 가진 심리적, 물리적 유대를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 0.5 관계는 영구적이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언제든 수정되거나 해지될 수 있다. 0.5는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한다는 부담감 없이 딱 필요한 만큼만 연결될 자유를 의미하기도 한다. 평범한 사람이면 어디든 소속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혼자가 편하다는 말도 사실은 어딘가에 소속돼 있으니 가능한 말이죠. 트렌드 코리아 소비 트렌드 분석 센터 1.5 가구 FGT 발화 중에서 연결감을 갖더라도 자율성은 지켜야 한다. 즉 연결감이 자율성보다 커서는 안 된다. 그래서 0.5, 0.5다. 여기에는 규칙이 있다. 첫째, 선택 기능의 원칙이다. 속된 말로 낄끼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 해서 낄끼빠빠 할 수 있어야 한다. 함께 밥을 먹고 외로움을 달래지만 부양이나 장기, 의무 같은 과도한 기대는 없다. 즐거움은 나누되 생활은 각자 책임진다. 둘째, 최소 간여의 원칙이다. 함께 공존할 때는 가치관이나 성향이 맞아야 편하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방해하지 않는 공존이 기본이다. 기왕이면 조용한 사람끼리, 활동적인 사람끼리 묶인다. 셋째, 효용 충족의 원칙이다. 현실에서 효용이 있어야 한다. 아플 때의 돌봄, 소득이 흔들릴 때의 지원, 그렇죠? 지원, 외로움 완화를 위한 정서적 지원처럼 뭔가 실용적인 혜택이 필요하다. 1.5 가구의 세 가지 유형. 1.5 가구는 단 하나의 고정된 모델이 아니라 이는 개인화된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춰 고안해낸 여러 형태의 삶의 방식을 포괄하는 스펙트럼에 가깝다. 그렇다면 1.5 가구들은 이 1과 0.5를 활용해 어떻게 자기만의 자율성을 지키면서도 외로움과 생활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연결감을 확보하는가? 다시 말해서 1.5 가구에는
어떤 유형이 존재하는가? 도입부에 나오는 A, B, C의 경우를 들어 지원, 의존형, 독립, 지향형, 시설, 활용형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지원 의존형 1.5가구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아. 부모님과 친하다 보니 따로 살아도 매일 연락해요. 그날 할 일을 서로 공유하고 중간 지점에서 저녁을 먹기도 해요. 마치 학교에서 종례, 조회하듯 하루 일과를 보고하죠. 트렌드 코리아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1.5가구 그렇죠? FGD 바라준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혼자 산다지만 부모님 집에서 10분 거리에 살면서 아주가 아니라 자주 연락하고 만나고 식사까지 자주 하는 그녀는 과연 온전히 독립한 1인 가구일까? 자신의 자율성은 유지하되 정서적 외로움이나 생활적 미숙함이 느껴질 때면 주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1.5가구의 첫 번째 유형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순간은 언제일까? 첫째, 생활력이 부족할 때다. 이 경우 지원은 주로 부모님에게서 받는 경우가 많다. 생활력이란 단순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상태를 뜻하지 않는다.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하거나 자신만의 취향으로 공간을 꾸미는 것처럼 일상을 스스로 꾸리는 역량이다. 대형 쓰레기 버리기, 가구 조립하기, 전구 교체하기와 같이 생활을 꾸려가는데 꼭 필요한 기초 기술들을 아우른다. 특히 젊은 가구주들은 학업이나 업무는 능숙하지만 자신의 생활 속에 속출하는 구멍을 메우기에는 아직 경험이 적다. 이 빈틈은 먼저 가족의 도움으로 메운다. 반찬을 받는 수준을 넘어 함께 식사하기의 빈도가 늘었다. 전국 청년층만 만 25에서 36세를 대상으로 한 오픈 서베이의 조사에 따르면 2025년 직접 요리하기 비율은 전년 대비 12.8% 증가한 반면 간편식이나 밀키트 이용은 각각 12.2% 감소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족 식사 비율인데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고물가 속 1인 가구가 1.5가구로 전환하는 장면이 포착된다. 둘째, 외로움을 해소하고자 할 때다. 1.5가구는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존재를 삶에 연결한다. 어디든 소속돼 있지 않으면 외롭다. 하지만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독립성은 유지하길 원한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친구나 연인과 함께 하기보다 혼자 여가를 보내는 비율이 더 높았다. 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적정거리의 관계를 선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려동물 가운데서도 특히 고양이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1.5가구 FGD의 한 참여자는 고양이는 20분만 놀아주면 이후 4시간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족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다. 2022년 7월 한국 리서치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7%가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인식한다고 밝혔다. 뒤를 이어 반려식물, 비혈연 동거인 순으로 가족에 포함됐는데 함께 사는 사람보다 오히려 반려동물이나 식물에 더 높은 유대감을 느낀다는 의미다. 독립지향형 1.5가구 함께 살지만 독립적이야. 방이 2개니까 각자 방에 들어가 있고 거실에 같이 있어도 같은 활동을 하지 않아요. 각자 휴대폰을 보거나 노트북을 해요. 딱 식사만 같이 하죠. 혼자 살 땐 대충 먹었는데 친구와 살면 뭐라도 해 먹게 돼요. 이것도 트렌드 코리아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1.5가구 FGD 발화 중에서 딱 이거 보면 저희 부부도 그런 것 같은데요.
각자 잠잘 때는 옆에 와서 자는구나 하는데 들어오면 TV 보고 있고 저는 들어가서 씻고 제 할 일 하고 그러고 잔다 하고 이제 밥 알아서 먹어 하고 어떨 땐 기분 좋고 컨디션 괜찮으면 이제 뭐 반찬 국이나 뭘 끓여가지고 찌개 끓여서 같이 먹고 그냥 같이 있는데 같이 사는데 이건 것 같아요. 독립지향형 같아요. 그런 이거 딱 읽으니까 우리 부부도 이렇게 사는 거 같아. 같이 살고 있지만 각자의 어떤 그 전혀 그냥 뭐 하는 것딱 하고 제 할 일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독립지향형 같은데요. 이제 예. 저희 아들이 이렇게 살다가 어 지원 의존형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사를 갔어요. 여기 5분요 같은 옆동에 살다가 이사를 갔어요. 저 광명으로. 이제 완전 독립을 해보겠다고 갔어요. 그래서 예, 이렇게 지원 의존형이었구나. 이제 이렇게 보게 되네요. 재밌네요. 예. 해볼게요. 동성 친구와 함께 사는 1.5가구의 이야기다. 저희 동성은 아니에요. 그죠? 이성입니다. 부부끼리는. 이들은 1.5가구의 두 번째 유형으로 1인의 자유와 2인칭의 안정을 동시에 잡는다. 그런 것 같아요. 원칙은 간단하다. 공간, 역할, 시간을 나누고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이다. 한 참여자는 함께 사는 가족을 미국 친구 같다고 표현했다. 서로가 독립적이되 부담은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생활 방식은 어떨까? 과거에 룸메이트가 주로 대학생 시절 끈끈한 우정을 기반으로 한 공동 생활의 이미지였다면 오늘날 룸메이트 문화는 전혀 다르다. 바로 철저히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계약관계로 뭉치는 전략적 룸메이트다. 이들의 결합은 우정이 아니라 살인적인 주거비를 감당하기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가깝다. 이들의 관계는 룸메이트 매칭 앱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많다. 이때 중요한 것은 취미나 성격이 아니다. 이보다는 청소 주기, 소음 민감도, 샤워 시간, 외부인 방문 규칙 같은 지극히 현실적인 생활 습관의 궁합이 더 중요한 매칭 기준이 된다. 마치 데이, 데이팅 앱처럼 이들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가장 충돌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파트너를 신중하게 고른다. 충돌이 적을 만한 파트너를 고른다라는 거죠. 이렇게 만난 이들은 동거를 시작하기 전에 대개 상세한 동거 계약서를 작성한다. 공용 공간인 거실과 화장실의 청소 당번, 휴지나 세제 같은 공공재 구매 비용 부담 방식, 그리고 서로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들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이는 감정적인 갈등을 최소화하고 감정 노동의 비용 없이 오직 동거의 실용적인 이점만을 취하기 위한 대책이다. 감정 노동의 비용이 줄어든 거죠. 감정 노동이 에너지 소비량이 엄청나죠. 감정이 푹 빠져 있으면 사업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감정에 치우쳐 있으면 사업에 집중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얼른 왜 어떤 감정인지 털어내는 게 가장 현명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예. 감정에 빠져 있으면 집중을 진짜 안 하고 있죠. 뭐 감정이 그래서 요번에도 선생님께서 그 술 취한 그 원숭이를 토요일 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참 또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딱 술 취한 원숭이가 두려우니 술을 마시고 원숭이는 감정적인 동물이고 그죠? 200 이하에 199 200은 용기잖아요. 용기도 내지 못하는 199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각성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정지연님께서 이제 올려주신다고 해서 계속 올려주세요. 아침 저녁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려주시면 이제 그거 보면 하나하나 각성하는 거. 내가 눈을 떴는데 뭐 하고 있지? 이러고 누워 있구나. 빨딱 일어나야지. 뭐 하지? 막 이렇게 각성하면서 내가 말하고 있네.
아, 내가 쳐다보고 있네, 노트북을. 이게 하나하나 각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각성하는 게 습관이 되면, 아, 내가 왜 이러지? 어떤 감정이 들지? 저 사람한테 뭘 바라는 거지? 왜 그러지? 왜 바라는 거지? 저 사람한테 어떤 불쾌한 느낌을 갖지? 이걸 내가 내 감정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불쾌한 감정이 왜일까? 내가 저 사람한테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애기 때문에 이래요, 저래요 하는데 제가 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4시에 일이 4시에 끝났는데 끝나자마자 아기를 하원을 시켜주고 그럼 틈이 나냐 아기가 일찍 자냐 자고 나서 만나자 늦게라도 가겠다 그랬더니 애기가 늦게 잘 때도 많다는 거야. 그리고 애기 하원하면 얘기할 시간이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내가 거기에 끌려가고 있구나 각성하고 그래도 오늘은 한번 4시에 하원할 때 만나보자 라고 도전을 또 이제 하는 거죠. 아, 나의 두려움과 그 사람의 어떤 두려움이 결합이 되면서 만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 그죠? 그런 부분, 각성하고 나를 아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내가 어떤 감정이, 두려움이 이제 서로 밀고 있다라는 거. 그쵸? 남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거. 그러니까 내 게 해결이 되면서 도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려고 하니 자꾸 보여요. 해야 할 사람. 그죠? 그런 것들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이들의 삶은 따로 또 같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퇴근 후 거실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주말 아침에는 각자의 방에서 나오지 않은 채 각자의 시간을 보낸다. 함께 사는 이유는 외로워서가 아니라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결과일 뿐 필수 조건은 아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가족이 함께 여럿이 사는 경우에도 서로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한다. 시간 맞춰 귀가해 온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하던 풍경은 이제 드라마에나 나오는 추억의 풍경이 됐다. 서로의 식선이나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냉장고 칸을 분리해 각자 자기 음식을 보관하는 경우도 많다. 아예 공간을 분리해서 쓰기도 한다. 출퇴근 시간이 다른 커플은 킹 사이즈 대신 싱글 침대 2개를 붙여 쓴다. 1.5 가구의 공간은 옮기기 쉽고 필요하면 확장한다는 원칙으로 구상한다. 그러기에 그렇기에 접고 펼 수 있는 모듈형 가구가 적합하다. 종이 침대를 비롯한 종이 가구에 대한 최근의 관심도 이런 배경에서 설명 가능하다. 종이 가구, 기업, 페이퍼, 팝의 종이 침대의 판매 건수는 2019년 출시 후 누적 3,000대를 넘겼다. 수납 공간이 모자라면 밖으로 뺀다. 도심형 셀프 스토리지는 공간의 외장 하드라고 할 수 있다. 1.5 가구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미니 창고, 다락을 운영하는 세컨 신드롬의 경우 사업 확장의 가속도가 붙으면서 2024년 창업 8년 만에 100호점을 열었다. 꼭 필요한 것만 집에 두고 산다는 젊은 층의 니즈가 반영된 결과다. 이거 직원 있잖아요. 세컨 신드롬의 경우, 그죠? 이 셀프 그 공간 있잖아요. 스토리지. 이거 이렇게 직원으로 일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 무슨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그 사물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갔다는 거. 그 뭐 하냐고. 지역별로 사물함이 크기가 크고 작고 이렇게 따라서 월세를 내요. 그래서 집에 깔끔하게 해놓고 불편한 거 있죠? 이제 봄이 왔어. 그럼 겨울 거를 다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해놓고 또 이제 여름 거 가지고 오고 내가 거기다가 짐을 보관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각 서울에서도 있다가 지금 대구에서도 내려오고 막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그 왜 짐을 그렇게 한대 그랬더니 그런 우리는 왜 이사할 때 이사 날짜가 안 맞다거나 그럴 때 왜 짐을 보관하거나 며칠 정도 하루 이틀 뭐 많은 뭐 길면은 뭐 한 달 뭐 이렇게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사 때문에 그게 아니라 우리 집을 그냥 소형으로 작게 깔끔하게 해놓고 불필요한 거는 밖에다가 또 이렇게
넣어놓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은 잘 되는구나. 이제 그런, 또,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구나. 그쵸? 또 볼게요.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보기 어려웠던 1.5 가구의 모습도 속속 등장한다. 이혼을 증, 이혼을 증가와 함께, 이혼율 증가와 함께 나타난 코퍼런팅, 협력, 양육이 대표적인 예다. 과거의 이혼이 아이에게 한쪽 부모와의 관계 단절을 의미했지만 코퍼런팅은 부부로서의 관계는 끝났지만 아이의 부모로서의 역할은 함께 책임지고자 하는 것이다. 이들은 더 이상 법적인 부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교육과 미래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께 내리고 일관된 양육 원칙을 공유하며 때로는 명절이나 아이의 생일에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자녀 양육이라는 공동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가깝다. 연예인들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뭐, 엔조이로 만났어. 근데 임신을 했어. 그럼 나, 아기를. 그쵸? 키워. 또 양육비를 받고 막 이래요. 그래서 부하의식이 더, 앞으로 더 가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게, 지금 현실에서도 왜 예전에 우리 때는 진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어떤 그런 상황인데 돌 지나면 이제는 어린이집에 보육시설에 이제 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빨리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빨리 떨어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 부모님 밑에서도 빨리 떨어지고 사회생활을 빨리 시작을 하죠. 저희 아준이도 요새 2시간씩 가서 있다 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린이집에 적응 이제 떼어야 되니까 그쵸. 봐주시던 또 할머니도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상황인데 같이 부부가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낮에 이제 몇 시간, 점점 이제 시간이 늘어나겠죠. 그런 경우에도 이 어떤 두려움, 분리감, 이런 것들을 막 느낀단 말이에요, 아이들이요. 근데 이제 한 부모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이들이 굉장히 결핍감이 심하다라는 거죠. 그래도 엄마, 아빠라는 어떤 그 그늘 아래서 진짜 상처를 받아도 같이 있었던 거와 떨어졌던 거에 어떤 그 두려움과 불안감을 없애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에 이렇게 이혼을 하고 떨어져 있는 경우 그래서 부하의식 이 수업이 굉장히 가치가 있다.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 어릴 때 얽매여 있었던 거를 헤쳐나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린 감정적인 동물이 아니거든요. 근데 감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수업이 이제 의식 수업이죠. 부하의식 수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가치가 있고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읽어보면 계속 있죠. 그런 게 수없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겠다는 사람들도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는. 또 볼게요. 경제적 필요나 돌봄 문제로 자녀 부부와 부모 세대가 함께 사는 느슨한 합가 역시 새로운 형태의 재구성된 가족이다. 과거의 합가 세대 간의 갈등과 사생활 침해 문제를 낳았던 것을 교육 삼아 이들은 함께 살되 각자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을 택한다. 근데 우리 선생님은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시는 게 아닌 것 같던데 모르겠어요. 옆에 근처에 갔는데 최대한 여기 1.5 가구를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아예 처음부터 현관문이나 주방, 화장실을 분리하여 따로 또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세대 분리형 아파트의 설계도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주거 공간 0.5를 공유하지만 각자의 사생활과 경제적 독립, 이는 철저히 지킨다. 이는 전통적인 대가족 모델이 아니라 각자의 독립 가구가 느슨하게 연합한 1.5 가구의 한 형태로 바라봐야 한다. 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많이 발견된다. 중국의 우정혼은 로맨스 없이 친구로 동거하고 비용은 부담하며 각자 연애는 자유다. 진짜 사랑을 만나면 이혼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 참 재밌어요. 그죠? 느슨한 연결임을 명시하기도 한다.
미국에는 LAT라는 연인이나 부부가 서로 깊은 애정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각자의 집에서 따로 거주하는 형태의 관계도 존재한다. 연인이거나 결혼한 관계이면서도 한 집에 살지 않는 것이다. 참 신기하죠. 예. 그래서 미국은 좀 더 앞서가면서 우리보다 이혼했는데 이혼하고 나서 서로 재혼을 하면 서로 네 명이 만나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가 뭐 있었거든요. 예, 있어요. 많아요. 그죠? 이제 외국 같은 경우, 뭐 너하고 나하고 뭐 잘 맞지 않으면 서로 맞게 사는 게 좋아. 축하해주고 같이 만나서 또 어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신기하다. 이해가 안 된다 그랬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2004 1차는 내일 또 하겠습니다. 초대하는데 집중 좀 계속해 주시고요. 저도 좀 더 많이 더 초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 3월 22일, 요번 주 일요일 날 초대하는데 집중 좀 더 해주시고요. 저번보다는 조금 더 와야 되지 않을까. 그쵸? 네, 좀 더 오셔야 되려면 더 초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초대하는데 좀 집중해. 요거 지나고 나면, 아이고, 한시름 좀 놓을 것 같은데, 일단, 네. 뭐 다음 네, 어쨌든 집중 좀 해주시고요. 네, 토요일 날 수업이 있고 다음 주 화요일은 부산에서 수업이 있고요. 치유사 과정, 네, 치유사 과정이요. 지금도 모집 중이시니 치유사 과정이 엄청나게 그 1년 1년이 네,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죠. 그래서 치유사 과정에 도전을 하시고 또 내가 진짜 치유가 되고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꼭 듣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많이들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끝나고 명상 있습니다. 네, 음소거 해지시켜 주시고 인사하고 마칠게요.